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5 혼기가 꽉 찼다는 이야기를 요즘 부쩍 많이 듣고 있는 여성입니다. 안 그래도 1살 어린 남자친구와 1년 정도 연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바람에 파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런저런 게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어디에다 있었던 그대로 푸념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저와 대학 동기였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고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대학 졸업하고도 한동안 연락은 거의 하지 않고 지내다가 작년 이맘때쯤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친구랑 술 한잔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역시 대학교 동창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남자친구는 꾸준히 연락을 유지해온 모양이었고 우연히 합석을 하면서 남자친구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지요. 냉혹하고 비정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상처투성이었던 저는 오랜만에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니 마치 20대 풋풋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그날의 만남을 기점으로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저한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자주 연락을 해왔고 그런 남자친구가 저도 싫지 않았던 터라 그의 적극적인 대시에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거든요. 원래는 어학연수로 떠났다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까지 진학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학업을 마친 뒤에는 한국으로 들어오려 애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교수님 추천으로 어쩌다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3년 동안 커리어를 쌓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재취업을 했고요. 그렇게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는 2,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엄청 유복하거나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다는 건 거의 다 지원해주신 부모님의 서포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 점은 제가 죽을 때까지 부모님께 감사해야겠죠. 그래서인지 저는 더 이상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혼만큼은 제 힘으로 하고 싶었지요. 그래도 스펙이 나름 좋아서인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도 꽤 많이 받고 있는 걸 감안하면 최대 2, 3년만 바짝 모으면 충분히 혼자 결혼 비용을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기에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는 분명히 당장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말했고 남자친구는 저랑 같은 생각이라면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연애에 집중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귄 지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남자친구는 은연중에 만약 우리가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우리 둘을 똑 닮은 아이를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 등등 우리 둘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말을 종종 꺼내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길래 지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집중을 하자고 하면서 대화의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곤 그랬네요. 그러다가 저희가 사귄 지 1주년이 되었을 무렵 남자친구가 기어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프로포즈를 할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싶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과 우려도 많았지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하며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거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자기가 모아둔 돈도 있고 거기다 자기 부모님이 신혼집은 책임지고 해주실 거라면서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작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아무 상관없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보다 제 연봉이 훨씬 많으니까 나중에는 쌤쌤 아니냐고 제 입장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미안하고 부담스러워 다시 한번 거절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저 역시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척이나 컸기에 친정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해온 사실과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절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서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냐고 하시며 현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결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직접 벌어서 생활비로 충당했고 그나마 남은 돈은 한국에 돌아와 자리 잡는 데 썼던 터라 애초에 큰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정작 연봉 좋은 회사에 재취업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이 겨우 넘는데 이걸로 저 혼자 힘으로 결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던 건데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더 이상 저도 고집을 부리기가 애매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 3천에 부모님이 약속하신 1억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초중고 대학을 전부 서울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계속해서 일본에 있었지요. 약 6년간의 일본 생활을 접고 다시 본가가 있는 서울로 들어왔는데 딱히 서울을 고집한 건 아니에요. 직장 역시 어쩌다 보니 부모님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외국계 금융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정확한 연봉은 6천 중반에서 7천 사이로 솔직히 제 또래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지방에서 토박이로 나고 자랐는데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 지역에서 나왔어요. 당연히 남자친구를 제외한 온 가족이 거기 거주하고 있고요. 남자친구는 결혼하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자칫하면 제 시부모님이 되번한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빵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언젠간 남자친구가 물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남자친구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신혼집도 그 지역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데다 친구들이나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도 자주 못 만나게 되는 게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집을 가지고 결혼 생활 시작하는 게 어디냐 좋게 생각했네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장도 정해놓으니 이제 진짜 결혼이라는 걸 하는구나 싶은 실감이 확 들었어요. 뭐 모든 것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다 몇 주 전 남자친구와 함께 커피숍에서 데이트를 할 때였어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좋겠다. 남자집에서 신혼집도 해줘. 나중에 시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도 적지 않은데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농담식으로 한다는 말이 얼마 전 본인이 인터넷에서 퐁퐁남이라는 걸 봤답니다. 저도 요즘 사람인지라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확 상했죠. 왜냐하면 퐁퐁남이라는 말이 결코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 남자 저 남자 실컷 만나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는 착하고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여자들이 제법 있는 건 저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들에게 제대로 남편 대접도 못 받고 돈만 갖다 바치는 남자들을 퐁퐁남이라고 부르고요. 문제는 저와 남자친구 사이를 아무리 뜯어봐도 남자친구가 자기를 퐁퐁남이라고 생각할 만 건덕지가 일절 없는 겁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자친구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지금 무슨 뜻으로 한 말이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 자기는 진짜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 20대 여자가 일본에서 오래 생활을 했을 때는 다들 그런 걸 생각한다면서 마치 제가 일본에서 엄청 문란하게 생활했다는 것처럼 단정지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일본은 물가나 집세가 비싸기로 유명한데 여자 혼자서 직장 생활만 해가지고 제가 그만큼의 돈을 벌었다는 게 안 믿어진다면서 그래도 과거는 과거니까 자기는 진짜 아무 상관없다네요. 얼마나 쿨한 척을 하는지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생색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현금 5천만 원에 집까지 가지고 결혼하는 거지만 저는 다 해봐야 1억 조금 넘는 돈에 몸만 오는 거 아니냐면서 그러니까 누가 보면 자기를 퐁퐁남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 농담을 한 거라네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고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차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주위에 사람들도 있고 하니 최대한 참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커피숍을 나가려고 하자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으며 아니 농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따지고 들길래 발걸음을 멈추고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는 나한테 결혼하자고 꼬신 건 당신 쪽 아니냐고. 내가 결혼을 하겠다 결심을 한 건 신혼집이나 당신 부모의 재력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문란한 여자라고 오해를 해도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줘야 할 당신이 그딴 헛소리를 농담이라고 한다는 게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 대한 모든 신뢰는 무너졌고 당신과의 결혼 역시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다고 말한 다음 남자친구를 그대로 밀쳐버리고 커피숍을 나와버렸네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 당연히 연애도 하고 남자들과 썸도 타고 그랬지만 다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평범한 연애였지. 제가 뭐가 아쉬워서 양심에 거리낄 만한 그딴 짓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힘든 한국 여성들도 많이 만났지만 실제로 그런 문란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도덕이나 양심이고 뭐고 일단 대부분 불법인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을 쉽게 하겠냐고요. 사실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까지 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나 뉴스 같은 데 노출되는 일본 이미지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훨씬 많으니까요.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옛날부터 불편한 관계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남자친구가 저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다니. 정말이지 그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진행하던 결혼 준비들을 없던 일로 돌리는 건 그리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청혼받았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시던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택시 안에서 저는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고 한 번 터지기 시작한 울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죠. 오죽하면 택시 운전하시는 아저씨께서 차를 멈추고 저를 진정시켜 주셨다니까요.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해서 집에 도착해도 곧바로 집 안으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한동안 서성였어요. 그러다 마침내 용기를 쥐어짜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웬걸 저를 미소로 반겨주시는 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코뿔 범벅이 되는데 불과 1분도 안 걸렸던 것 같네요. 부모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화들짝 놀라시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처음에는 그냥 대충 둘러댈까도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딸내미 지원해서 사람 구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어디서 만난 등신 같은 놈한테 퐁퐁이니 뭐니 그딴 소리나 듣고 다녔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흔히 둘러대는 성격 차이로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핑계를 대봤지만 저 자신보다 저를 잘 아는 부모님께서 속으실 리가 만무하죠. 결국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걸 농담이랍시고 입 밖으로 꺼내길래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답이다 싶어 이별 통보를 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는 남자친구에게 별의별 상욕을 퍼부으시며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괜히 긁어서 부스럼만 만들면 오히려 우리가 피곤해질 거라 달래드리며 겨우 말겼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고 그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사과를 드렸어요. 부모님 역시 당신들도 저한테 결혼을 재촉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번 일은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이라기보다 지독하게 운이 안 좋은 케이스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결혼 전에 그딴 인간인 걸 알아서 다행으로 여기자고 하시더군요.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걸고 보내왔습니다. 원래부터 장난을 잘 치고 선 넘는 농담도 종종 하던 사람이긴 했지만 이번에 자신을 퐁퐁남으로 비교하면서 자기가 훨씬 손해보는 결혼을 한다며 생색낸 건 절대로 장난이라는 변명으로 넘길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짜 본심이 새어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아무리 연락해오고 매달린다 해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나중에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자기가 잘못했다며 빌더라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도 연락을 해오셨는데 처음에는 어떻게든 자기 아들이 잘못 말했다며 사과를 하시는 척 하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증거라도 있냐 뭐 그런 소리를 하면서 찜찜하긴 하다네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 정도로 강경하게 나오는 걸 보면 또 제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믿어줄 테니 적당히 이쯤에서 그만하고 얼른 둘이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이일 뿐이지 뭐 동거를 했다거나 사실혼 관계도 아니라 확실하게 파혼을 하는 것 말고는 뭔가 시원하게 되갚아줄 건 딱히 없더군요. 그나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는 몇몇 대학 동기들이 제가 파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변에 널리 전파해주는 바람에 남자친구는 이제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귀싸대기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헤어질 거라는 후회도 남긴 하지만 그래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런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의 민낯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뿐이네요. 푸념처럼 늘어놓은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저만의 임금님은 당나귀귀 대나무 숲이 되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